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을 다뤄볼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좀 오래된 네. 사건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네네. 또 다시 뉴스에 나오길래 우리가 네, 한번 네. 살펴보면 네, 좋겠다 네. 싶은 유명한 사건 센트럴파크 5 케이스 네, 사건. 네. 일명 그렇죠. 일명. 예. 일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미국의 그 형사 사법 그 체계 안에 있는 인종차별에 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었고, 그렇죠. 물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1989년도.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30년이 넘었나요? 그러네요. 네, 30년. 그러네요. 30년이 넘은 넘었죠. 그런 사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이를 여기서 밝히시려고요? 앵커님은 아마도. 아니, 넘어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30년이 네. 넘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부활절 연휴였어요. 1989년 4월 19일인데. 네.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흑백 갈등이 굉장히 이제 고조되고 있었던, 그 뉴욕에는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로 해가지고 네. 스탁 마켓이 굉장히 이제 막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가 그럴 한편 때구나. 이제 네.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코케인, 이제 마약이 굉장히 또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극명하게 뉴욕 시티가 이제 그 흑백 명함이 아주 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당시에 그날 밤에 센트럴파크에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10대 아이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때리고 빼앗고 막 한다라는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이제 많은 이제 10대들을 이제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기록들을 보면 뭐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어느 조깅하는 사람들 갑자기 뭐 맞고 뭐 뺏기고 뭐 그랬던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 피해자,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메일리라고 발음을 하는데, 네. 뭐 원래 발음 밀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메일리라고 이제 발음을 하겠습니다. 백인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했고, 밤에요. 네, 그 밤에. 그날 밤에 공격을 당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발견된 것은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뭐 새벽 1시 정도. 네. 지금 이제 요 신고가 들어왔었던 것은 한 9시 10시경이니까 그 시간보다는 한참 뒤죠. 그래서 경찰들이 먼저 그 사건과 무관하게 좀 흑인 뭐 10대 소년들을 이제 많이 검거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건이 그 여인이 이제 피해자가 발견되다 발견되고,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또 심각하게 돼버린 거죠. 그냥 라버리에서 이제는 강간, 때는 뭐 그 굉장히 큰 그 피해를 당해서 거의 죽었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그러니까 강간 당시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중이었고, 네. 예, 그러다가 밤에 강간을 당하고 버려진 상황. 네. 근데 그날 밤에 그 검거된 폭력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검거된 그 10대 아이들은 대부분 흑인이었고, 네네. 맞습니다. 백인 여성이 이제 피해자가 됐고, 흑인과 히스패닉 이렇게 같이 있었고요.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소동과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검거가 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 10대 소년들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다들 처음에는 다 부인했어요. 다 부인을 했는데 이제 경찰의 이제 끈질긴 수사 끝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백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6명을 기소를 합니다. 이 강간 사건과 연루된. 총 10명이 기소가 됐는데 나머지 4명은 이제 이 여인과 상관없는 다른 사건으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6명이 이제 초점이죠. 그 멜리라는 여자는 인텔이에요. 예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생이고, 예, 그 당시 월가에서 이제 뭐 인베스트뱅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아주 대학을 졸업하고, 인텔이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한 9시 정도 퇴근을 하는데,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깅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집에 돌아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제 그녀의 이제 루틴이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뭐 깊숙이 찔렸던 자상이 5군데 이상 발견이 됐고요. 외부 출혈과 또 내부 출혈이 굉장히 심했고, 한 70-80% 정도의 피를 쏟아냈다라고 해요. 근데 살았어요?
예, 와. 사는 게 기적에 가깝습니다. 야. 그 두개골이 이제 골절이 됐고요. 굉장히 심한 폭력이 있었네요, 예, 뇌 그러면. 손상이 있었고. 어. 그래서 사실 발견 당시에서는 이제 뭐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음음음. 봤지만 이제 병원에 옮겨지고 코마 상태로 아. 계속 있다가 한 12일 후에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납니다. 깨어났군요. 예. 어. 살아났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그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뇌 손상도 받았고 예예예. 그래서 기억을 전혀 못 해요. 아 당시 그 예. 범인의 뭐 얼굴이라든가 정황이나 이런 걸 설명을 못 하는군요. 네네.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당했다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사건 발생 뭐 한 몇 시간 전부터 그 이후로는 쭉 기억이 전혀 나지 아. 않는 이제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검거된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그 근처 식당에서 나오다가 그냥 잡힌 경우도 있고 어. 실제로 몰려다니던 그 무리들 중에도 있지만 아 이제 요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사람들 검거 그 그 주변에 검거된 6명 중에 그렇게 거기 당 거기 당시 처음에는 검거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아 예, 그중에서? 그중에 이제 물론 그 기소된 네. 그 6명 그중에서도 이제 5명이라고 하죠. 이제 한 명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무죄 아니 유죄 인정을 해서 예.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그 예.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도 한 명은 그냥 식당에서 나오던 중에 어. 검거가 됐고요. 그래요. 예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들이 어쨌든 유죄를 인정해서 그중에 5명이 기소가 됐고 네. 그런데 인제 총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는 6명이긴 한데 그래서 네. 5 케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5명이 기소가 돼 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명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5명으로 음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용의자, 용의자라고 이제 잊혀진 용의자다 이런 표현을 네. 쓰더라고요. 네. 예 뭐 어. 식스 뭐 이렇게 예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예. 음.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검거됐을 당시에 뭐 한 15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명만 어리죠. 16살이었고요. 나머지 상당히 15살 정도밖에 어리네요. 아주 어린 애들입니다. 이제 막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간 고등학교 이제 아. 막 이제 생활을 시작할 그런 아이들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나는 집에 가고만 싶었고 음. 그리고 뭐 아무튼 제가 계속 부인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전부 다 그 자백하는 네. 영상이 이렇게 비디오로 다 전부 다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서 이제 증거로 제시가 됐죠. 음.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후가 되면서 이제 네. 모든 그 용의자들이 예. 말하자면 피고인들이죠. 피고인들이 다 부인을 합니다. 아 일주일 만에요? 예예. 그러면 다 뭐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 이런 건가요? 네네. 경찰의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 뭐 이런 음. 얘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자세히 물론 이제 한편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일방적으로 그냥 100% 전적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긴 조금 무리가 했겠어요. 어쨌든 있겠습니다마는 재판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재판이 결과는 어떻게 열렸고 됐어요? 재판은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그것을 판결을 하는데 사실 자백만으로는 원래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음. 없거든요. 그래서 보강 증거가 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떤 한 네. 용의자의 속옷에서 그 네. 피해자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뭐 그게 한 2가닥 정도 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굳이 증거에 들자면 다다. 보강 증거일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그게 뭐 그 없었어요. 당시에 DNA 검사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뭐 이 예. 정도 수준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DNA 검사 또 뭐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는 예예.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수사에서. 그러면 예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DNA 검사 결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음.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질 않았고 음. 오히려 이제 그 검사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몰아간 거죠. 어떤 식으로 아. 몰아갔냐면 이제 피해자의 그 아주 그 참혹한 예. 그 사진, 아 피해 그런 사진들, 거를.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자백하는 그 영상. 근데 자백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본인들이 저지르지 않은 것을 강압에 의해서 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상상을 더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백을 하게 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예. 들면 이제 피해자를 너무 이제 뭐 무시한다든지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예. 그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태도가 부분들을 조금 네, 배심원들이 보기에 좀 불리하게 네, 작용할 만한 것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죠. 부과시켜서 예, 결론은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다 유죄를 유죄를 받았습니다. 받고 예, 다 감옥을 갑니까? 다 갔죠. 예. 어. 근데 더 그때 당시에 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예예. 그래서 바깥에서는 막 데모가 아, 막 그 일어나고 관련해서 예예. 처벌해라. 뭐 이런 뭐 사람들은 오히려 사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쪽이 그런 있었고. 한쪽에서 하는 예.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이제 흑인 이제 부모들 쪽 예. 이제 그쪽을 옹호하는 그런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뭔 소리냐.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흰 사람 그렇지. 잡지 마라." 아이들이 다 예. 강압에 의해서 자백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밖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극명하게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 면에 있어서 갈렸겠는데요. 서로 네. 주장하는 네. 바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주의해서 내지는 좀 더 자세히 예. 볼 필요가 거기서 있는 그런 그렇겠죠. 부분입니다. 네. 당연하죠. 그때 사건이 그런 인종차별을 극명하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러면 여섯 번째 용의자는 언제 등장합니까? 여섯 번째 용의자는 이제 기소될 때에는 같이 기소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5명과 같이 기소가 됐었는데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때 음. 3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서 3명,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에서 2명,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재판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여섯 이 번째 사람이 용의자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음. 스티븐 로페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스티븐 로페즈까지 오기 전에 이미 5명들은 다 무죄 주장을 했지만 이미 다 기소가 돼버린 됐고. 상황이고 네. 어찌 보면 이제 스티븐 로페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본인도 무죄를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었어요. 음.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공격을 받은 조깅을 하던 사람이 이 네.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남자 다른 이제 조깅을 하던 사람이 네. 또 이렇게 강도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약간 시인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스티븐 로페즈 같은 경우는 강간까지 유죄를 받아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러면은 이 남자에 대해서 네.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네. 그러면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빼줄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피해 여성, 백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와 다른 남자 조거에 그러니까 뭐 강도짓을 한 혐의 요 정도로만 기소를 해줄게. 강간 혐의만 빼줄게지 그 백인 여성에 대해서 폭행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포함이 됐군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스티븐 로페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형량을 받았고요. 뭐 유죄는 유죄지만 유죄고. 예. 그렇게 해서 모두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진범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얼마 만인 거예요? 진범이 나타난 것이 잠깐만요. 지금 한참 건너뛰었네요. 네. 왜 그 사이 할 얘기가 많나요? 많이 있었는데 뺄게요. 네. 네. 2002년도에 이제 2002년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와. 이미 13년이 지났고. 그러네요. 13년 동안 그 6명은 모두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제 다 이제 형을 어느 정도 살고 네. 나왔고 나왔어요. 한 명만 이제 뭐 남아 있었는데 그 한 네. 명은 이제 마약과 관련된 다른 이제 뭐 그런 범죄가 것 또 있어가지고 때문에. 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미 다 나머지는 복역도 이미 다 마치고 예. 형을 오. 처음에 받을 때 5년에서 10년 되게 그리고 그렇게 와이즈라는 높지는 사람, 않았네요. 예, 와이즈라고 오. 하는 이제 한 사람만 당시 성년 16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제 5년에서 15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군요. 나머지는 그때. 전부 다 이제 소년원이죠. 주변알 소년 법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랬구나. 처벌받았기 때문에 네. 당시 소년범에게 줄 수 있는 최고형이었어요. 5년에서 10년이.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네.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한 6년에서 음. 7년 정도 살고 보통은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이제 출소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마티아스 레이에스라고 하는 이제 네. 연쇄 그 강간 살인범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이제 종신형을 받았고 어. 당시에 이 와이즈라고 하는 그 5명 중에 한 명이 그 수감에 있었던 음. 그 뉴욕 그 라이커스 아일랜드 그 네. 제일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진범하고 그 당시에 네. 지금 말하자면 용의자라고 한 사람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네,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예. 어쨌든 이 라이에스가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 어. 혼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야. 이미 이제 DNA 이제 뭐 그 2002년이니까. 그 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는 게 다시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종신형인데 뭐 어차피 이런 얘기 또 약간 영웅심에 또 자기가 그렇게 또 얘기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뭐 정확하게 그러진 제가 잘 않겠지만. 모르겠지만, 근데 와. 그 공교롭게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아, 그래요? 공소시효가 진짜 짧긴 네, 하네요. 네, 공소시효가 어. 이제 13년 지나고 나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때 마티아스 레이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4월 19일 날 있었잖아요. 네. 1989년. 근데 한 5월 달에 예. 다른 범죄로 인해서 그 아. 이제 다른 어떤 강간 사건에 의해서 검거가 그래서 됐었어요. 근데 그랬구나.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도 유력한 용의자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뭐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NYPD가 좀 간과한 거죠. 이제 흑인 아이들하고 요런 아이들에게 너무 집중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센트럴 파크 5 guys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자기네들은 이제 뭐 6년 7년 정말 자기네들이 억울하게. 너무 그 물론 이제 뭐 GED를 통해서 고등학교 그 뭐 음. 졸업장도 받고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가장 자기네들을 중요한 진짜 예, 황금기저고 10 대, 20대 고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낸 네네. 그 거잖아요. 젊었던 시절 그리고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 또 뭐 또 시기입니까. 거기다가 그런 누명까지 쓴 거니까 본인들의 네. 사회적 인식도 엄청 나빠져 네.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인제 네. 배상금 소송을 네. 했겠네요. 거액의 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음. 2003년도에 네. 합의를 거부합니다. 아하. 거부하면서 경찰의 잘못이 없다. 경찰은 뭐 어. 정상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했고 자백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음. 없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2014년도에 이제 빌 데 블라시오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공약으로 뭐 내놓기도 했었고 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각각 700만 불씩 와. 4명에게, 그리고 당시 예, 700만 예. 불이면 뭐 예. 와이즈에게는 이제 1,300만 불. 와이즈는 이제 살았던 기간이 더 길었고요. 당시 이제 길었으니까. 성년이었기 때문에 16세가 넘어서 어. 거기는 소년보험으로도 안 가고 그냥 그 성인 아. 교도소로 바로 이제 그러면 그때 갔었거든요. 그 6명이 모두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5명이 5명만 합의를 우선 했습니다. 합의한 예, 거예요? 예. 그 아. 5명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 하니까 이제 다른 그 네. 6번째 그 사람은 사실 스티븐 예. 이 백인 여성에 대한 혐의도 일부 폭행에 대한 혐의도 있었지만 다른 사건으로 그때 감옥을 간 거 다른 사건도 같이 합쳐서 네, 감옥을 간 네. 거니까 네, 이 네. 사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량이 높아진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네. 가만히 있을 수는 네.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스티븐 로페즈 같은 경우는 당시 그 20시간 구금을 당하고 있었고 심을 당했었는데 자기 부모도 영어를 잘 못했고 통역인도 없었고 그리고 2시간 반 동안의 그 신문 끝에 예. 그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진술서에 사인을 하긴 했는데 그 남자 조깅하던 사람을 뭐 공격했다라고는 뭐 예. 인정을 하긴 했지만 그 메일리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했었고 또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 대한 이제 공격도 같이 이제 기소가 됐었던 거죠. 예, 그때 예. 이제 검사가 1급 강도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하면 강간 혐의는 빼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예, 이를 그랬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4년형을 받고 이제 살구제에 석방이 됩니다. 아하. 최근에 예. 7월 25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죠. 예. 이제 6번째 멤버인 스티븐 로페즈도 이제 드디어 이제 무죄를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 여성에 대한 사건은 무죄를 받은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스티븐 로페즈가
처음부터 계속 요거 무죄를 주장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4년형을 살고 나왔어도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가 이제 파이브 가이즈의 이제 그 합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죄가 됐으니 나도 당연히 무죄인데 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군요. 예, 내 사건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리고 최종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거군요. 네, 와, 무려 30여 년 만에 그래서 마지막 그 용의자까지 모두 용의자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억울한 그 피해자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죠, 그 사람들도. 네, 그 네. 피해자 한 명까지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된 거고. 네. 그 사람은 그러면 배상금은 못 받았어요. 아직은 이제 그 또 소송을 무죄 확정 받았으니까 예, 이제 하겠네요. 이제부터 뭐 시작을 하겠죠. 그런 예, 경우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지금 30년이 흘러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예. 야, 당시 그러니까 뭐 뉴욕에 사신 분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당시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무죄 소식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때 뭐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 내용이 이제 할렘의 10대들이 마치 늑대처럼 떼거리로 물려다니면서 행인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그렇죠. 언론까지 가세를 했으니. 예, 뉴욕 시장은 그 사람들 이제 괴물들이다라고까지 칭하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기업가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85,000달러 당시 네. 지금으로 치면은 18만 불이 넘습니다. 와. 주요 일간지 4개에 전면 광고를 내고요. 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되고 뭐 경찰도 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야기를 어떻게 했었던. 감히 우리 백인들을 건드려? 뭐 이런 거가 이제 강화했겠죠.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네. 와. 그래서 그런 이게- 사건이었군요. 트럼프까지 가세한.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네. 2012년도에 켄 버언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 감독,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네. The Central Park 5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영화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When They See Us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왔군요.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그래 되겠어요. 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전반적으로 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던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잊혀진 6번째 용의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예.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고 본인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그렇죠. 또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사실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게 휘몰리면서 이제 바라보다 보면 이제 맞아요. 균형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을 낳게 된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센트럴파크 5 케이스 요 관련한 얘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의 박경암 혼재학 교수였습니다.